조선 기자재에서 자동차 센서에 이르기까지 동사의 주력 분야에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또 다른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수소차 섹터의 뉴페이스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 오늘 추천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화성을 비롯해서 성창 오토텍이라든가 풍국주점, GMB코리아, 평화전공, 유니크, 세종공업, 삼보모터스, DK락 등등 수소차 섹터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이들 종목들 상당수가 높은 수익을 올려드렸던 바가 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수소차 섹터의 뉴페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종목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품절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 급등 랠리가 단간에 펼쳐지기 때문에 잡을래야 잡기조차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이번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좋은 매수의 찬스로 활용할 경우에 상당히 또 높은 수익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주 발굴의 명인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핵심 포인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이 종목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소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가치주에서 성장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보율의 경우에 무려 4,500%나 됩니다. 그동안에 장사를 잘 해왔다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부채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무차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차입 구조.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순현금이 900억대 이루고 있습니다. 900억대 이루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 일단 현재 시총의 한 55% 정도 비중의 순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본금은 40억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몰캡 종목이 되겠죠. 스몰캡 종목. 이 자본금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적은 종목인데 유보율도 아주 좋고 부채비율은 적은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품절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주주 지분이 무려 60%나 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 가치주로 잘 알려져 있는 신영자산인데, 신영자산에서 7% 가치주 투자 많이들 해왔죠. 신영자산에서 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서 무려 또 7%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일단 이렇게 큰 물량들을 제하고 나니까 실질적인 유통 물량 20%대 초반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 또 개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조금씩 이렇게 빼면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본금이 40억대인 종목이 대주주 지분들 잠겨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은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그야말로 물량을 잡기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품절주다, 수소차 섹터의 뉴페이스인 품절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는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재무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도 있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코로나로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출이 한 1,800억대,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펀더멘털이 되지 않고 어떤 모멘텀, 재료에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충격을 받게 되면 상당히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이 펀더멘털도 좋고 또 모멘텀들도 같이 덩달아서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관련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독과점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우리나라 조선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형성이 되고 있죠. 기존 사업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외래도 방산이라든가 또 철도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어서 관련 부분에 일단 성장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수소차와 관한 성장이 되겠죠. 수소차와에 대한 성장. 동사역이 2014년도에 자동차용 센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 넥소에 현재 일단 압력 센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고압 압력 센서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압 압력 센서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가 개발한 이 센서 제품의 일부가 현재 국내 수소연료 자동차 일단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동사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 종목 더군다나 펀더멘털도 아주 좋고 또 잠겨있는 물량도 많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쯤 이슈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단기간에 급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육상 분야의 센서 사업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매년 센서 관련한 전문 인력들도 확대할 계획을 회사 측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만큼 신정상 동력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지난해 들어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박스권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진통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 기본적인 매수 가격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을 해서 15,000원에서 17,000원대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다. 현장가는 16,000원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들어서 시장이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아직 조정 파동이 완전히 일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에 있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이와 같은 종목들 실적도 좋고 명분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에 대한 시그널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시를 해드렸던 매수 가격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이번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평균 단가 맞춰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흐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종목의 경우에 잠겨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죠. 이제 거래량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들 다 지나고 보면 매집 물량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 이번 과정을 거치고 고비를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의 탄력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이 수소차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품절들의 이력을 한 번쯤 또 발휘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말들을 하죠. 이번에 오히려 급등 없이 그동안의 급등 랠리에서 중간중간 조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상승에 와서 과열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데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과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나면 우리 시장은 더욱더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비들을 잘 넘기면서 또 안전하게 수익들을 높여가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